감기로 근 한 달을 집에서 보내는 동안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미국 4년 차인데 그런데 살고 있는 집에 렌트비가 조금 올라서 요즘 살짝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집을 사야 하나 싶어서 오늘은 이곳저곳으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 수소문도 해보고 정보도 얻고 그랬고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거의 한 4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렌트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동네에 하나 나온 집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싱글하우스인데 투베드의 원바스인데 가격이 64만 5천 달러, 근 한 7, 8억 대죠. 뒤뜰이 있긴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좀 고민이고요.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역사 물어봤는데 프린스턴 평균 집값이 140만 달러라고. 너무 비싸서 140만 달러면 거의 한 지금 얼마나 한 16억 17억 거기다 1년 재산세가 2만 5천 달러인데 아이 힘들어. 그러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들을 찾아서 오늘은 저지시티에 왔습니다. 시골 프린스턴에서 거의 3년을 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시티의 여유를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우선 첫 번째 임장지입니다.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집인데 막상 와서 보니 조금 시끄러울 듯 합니다. 이렇게 창밖으로 경전철이 지나가네요. 개 짖는 소리에 종소리까지 들리고 막상 와보니 좀 그러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집들도 한번 볼까 싶어서 돌아다녀 봅니다. 길을 거니면서 이곳저곳에 리조 오피스를 방문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지시트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좋은 듯 했는데 저는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로도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이곳은 1층에 정원을 갖고 있는 집인데 거의 금액이 한 80만 달러니까 한 10억 정도 하네요. 이것도 오늘은 들어가 볼 수 없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니 월세를 500만 원씩이나 내고 싶은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찾아야 되나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저지시티를 3시간이 넘도록 돌아다니면서 집 구경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시티를 나오니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이곳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다시 집을 찾아가 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홍수주의보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픈하우스 정보들을 찾아서 일단 와봤습니다. 이곳은 프린스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집인데 3베드 2바스 집입니다. 금액이 89만 9천 달러, 한 11억 정도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1947년에 지은 집이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집이 좀 낡기는 했지만 채광이나 집 구조는 그래도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이지만 에어컨이나 히터들은 다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주방 쪽은 거의 다 새로 짜서 넣어야 할 듯 하고요. 보통 미국 집들은 바닥이 카페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뜯어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벽 도색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국 집들은 보통 층고가 1층은 높은데 2층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도 1층에 비해서 2층 층고는 좀 낮았고요. 그래도 통창이 있어서 채광이 되게 좋았던 집입니다. 다 수리해야 할 듯하죠. 그런데 요즘 프린스턴의 집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인기가 많았는지 거의 한 6, 7팀이 와서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만약 이 집을 인수하게 된다면 수리비도 한 3만 달러 이상은 들 듯 하네요. 마음엔 드는데 고민입니다. 두 번째 집은 로렌스 타운십에 있는 집인데 렌치형 스타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렌치는 보통 이렇게 낮은 1층형 구조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이 거의 한 4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화장실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채광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단지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면 저와 집사람 이렇게 둘이서 사는 집을 찾다 보니 방이 너무 많은 것도 많이 짐이 됩니다. 저희 말고도 다른 팀들도 되게 많이 와서 구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괜찮긴 했습니다. 집이 좀 남향이 아니고 서향이어서 낮인데도 좀 그랬고요. 와, 정말 멋진 차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써니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하층인데 지하층이 거의 1층만한 구조로 돼 있었고요.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지하만 해도 넓이가 상당하더군요. 가격은 59만 9천 달러 정도인데 이 집은 좀 오버스펙 같습니다. 일단 구경만 재밌게 했고요. 아이들이 많다면 괜찮은 집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집은 해밀턴에 있는 집인데 사실은 다른 곳에 가다가 잠깐 들른 집입니다. 방도 3개고 화장실 2개가 있는데 1, 2층 구조고요. 근데 꽤 오래된 집 같았습니다. 일단 여름에 에어컨이야 대충 틀면 되는데 겨울에 히팅이 문제인데 공기를 식히는 그런 센트럴 에어 방식이 아니라 보시면 옆에 있는 작은 히터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방식이어서 좀 그랬습니다. 이 집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바닥에 카페트들을 다 드러내고 새로 바닥 공사를 해야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카페트를 하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으면 관리는 좋은데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1층은 나무로 많이 하고 2층은 거진 다 카페트를 깔거든요. 지하실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지하실이었는데 이곳도 주방을 다 드러내고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세 번째 집을 마치고 이제 네 번째 집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해밀턴에 있는 집인데 4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곳은 가본 곳들 중에서는 가장 깨끗했습니다. 거의 들어와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았고요. 1, 2층 구조였는데 방도 충분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져서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백야드에 작은 튜브형 수영장도 있고 근처에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하가 꽤 넓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이쯤이면 그냥 방으로 써도 될 것 같은 좀 지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와 아내가 살기에는 좀 지나치게 크다 싶어서 일단 이것도 좀 보류했는데 이 가족들이랑 계속해서 일정이 겹치네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여러 곳에 오픈하우스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렌트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여하튼 4월 중순까지는 이사를 갈지 말지 재계약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즘 틈나는 대로 나온 집이라든가 오픈하우스들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또다시 준비해서 가능한 열심히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